자, 일단 오늘은 좀 요거 프린트물 좀 잘 보면서 좀 문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의 종류 여기서부터 한번 보는데 다시 앞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품사의 종류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보면은 조사만 좀 제대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조사.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23페이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좀 암기 좀 합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23페이지. 거기 복사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일단 보세요. 조사. 자립성 있는 말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 이 말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문법적인 관계.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문법적인 관계는 사실 이제 뭔가 이제 문장 성분 같은 걸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격조사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 이제 그거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건 보조사야. 의미를 더해준다는 거. 보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뭐 시험을 내겠다 안 내겠다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내신댔어? 아니면 그냥 자료로만 그냥 지금 참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좀 학교 가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주격조사 이랑 가가 있어. 은느는 보조사야.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은느니가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배운 정이 있었는데 은느는 보조사고 이가가 격조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잖아. 을. 그 다음에 에서, 에게, 깨 이런 게 부사격조사. 근데 깨 같은 거 좀 잘 기억을 해둬. 나중에 이제 높이표 공부할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격조사에서 깨서도 좀 적어봐봐. 깨서. 주격조사 깨서. 그래서 깨랑 깨서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는 이렇게 많아요. 와, 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유조사 의. 서술격조사는 이다가 있어요. 이렇게 이다. 이렇게. 복격조사는 뒤에 대다 아니다가 와. 대다 아니다. 그래서 뭐 나는 경찰이 대다. 그러면은 경찰이가 보어야. 그때 쓰이는 게 이게 이제 복격조사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참고로 해. 시험 문제 뭐 나오지는 않겠지 사실 지금. 알겠죠 여러분? 그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정도만 한번 지금 문제 풀 때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아빠가 백화점에서 빵을 샀다 했을 때 이런 거지. 가, 주격조사, 에서, 부사격조사, 을, 목조사 이런 거 좀 기억만 해주시고 다만 오히려 지금 이런 조사들 있잖아. 이런 조사들이 무슨 형태소야?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의문 변동에서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좀 프린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조사 이 정도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만 좀 잠깐 별표 쳐봐. 요거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게 다른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불변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이다, 이고, 이녀, 이니, 이군에서 형태가 바뀌잖아, 변하잖아. 그래서 이건 조사인데 특이하게 변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변어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조사는 원래 불변화인데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알아두면 조금 좋지 않을까? 좀 특이한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이한 것 중에 이랑 가 생긴 게 꼭 주격조사처럼 생겼지만 대다 아니다 앞에 오는 요거는 이제 보어가 되거든. 보어야. 보어니까 이 가나 이 이는 복격조사야. 그래서 요거만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그 정도만 좀 되겠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니만 여행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는 게 보조사야. 보조사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물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 프린트물 저기 유나 프린트
있지. 그래서 그 프린팅을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그거만 좀 잠깐 집어넣어 주시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문제될 게 없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조사만 하나 특이하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잠깐 봤단 말이지. 품사의 종류.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만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안 먹었어? 아니요. 원래 일부러 안 먹는 거야? 그냥 시간이 빠듯해서? 아까 초코랑 그거 뭐지? 찌개지 먹었어요. 거기서 먹었어. 배고프면.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건 모의고사 일단 해설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채연이 모의고사 어떻게 잘 봤니? 손이 울렁거리고 네. 진짜 못 봤어요. 봤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전날에 뭐 먹고 잤어? 아니면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고 잤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긴장했나 보다. 진짜 그럼 뭐지? 뭐 때문이죠? 물을 너무 많이 물로. 마셔서 어떤 물 먹었나요? 찬물을 마셨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랬네. 찬물 같은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알겠지? 수능 날 연습했다고 생각해야 돼. 아, 찬물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저번처럼 독서는 안 나오고 문학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문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시전. 아이고, 또 낯선 지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맞죠? 작자비상의 왕시전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그냥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내신일 때는 막 이제 내용적인 공부를 하니까는 막 이제 풀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글을 우리가 이제 독해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부담감이 크죠. 그러니까는 내신형 공부랑 수능 공부가 확연하게 다른데 1학기 내내 맨날 내신 준비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바보가 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하면 읽는 게 너무 싫은단 말이야.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수시가 내가 내신으로 못 가면 정시로도 가야 되는 어떤 기장의 카드를 남겨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틈날 때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이제 그때 문제고 지금은 못 봤어도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 할 건 없어. 다만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돼. 일단은 이제 이런 거 풀 때 보기를 먼저 좀 참고하면 좋겠죠. 항상 그냥 무턱대고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을 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수학으로 치면 여기 1, 2, 그다음 뭐 이거 뭐 곱하기 나누기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면 계산을 못 하는 거잖아. 글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소중하게 봐야 돼.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0인데 내가 예를 들어 1 빼기 1은 1이요. 이러면 선생님 계산 실수했는데 하고 막 놀릴 거 아니야. 근데 왜 국어는 글자 하나로 대충 읽냐고. 알겠지?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여기 이제 남성의 체크해야 돼. 일단 사랑을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제 이게 애정 소설이구나. 뭐 그런 거 몰라도 되지만 애정 소설이구나. 뭔지 뭐 사랑 오케이 키워드. 혼이 난 남녀 주인공이 결혼했네 얘네들이. 왠지 결혼했을 것 같아.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 그러면 중간에 이별이 있구나. 이제 머릿속에 이별했구나. 그런데 극복했구나. 극복했어. 그래서 다시 만났구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래도 뭐 고전 소설이니까 행복한 결말 맞이한다. 내용을 다 알려준 거야. 오케이. 정보를 제공해준 거잖아.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거야. 낯선 작품이니까. 자, 그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그럼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가능성이 커. 초월적 존재 얘기가 나오겠구나. 자,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거구나. 자, 이런 게 조건이야. 조건 1, 조건 2. 설정하는 등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아직 1학년이니까 이런 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기문 할 때 전기가 아니라 이건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 기이하다. 기이한 이야기. 좀 약간 판타지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비현실적인 거.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난다.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애정이고 결혼했는데 헤어졌구나. 근데 만났는데 중간에 누가 이제 뭔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초월적 힘이 있거나 그다음에 남자가 신성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신선계, 보통 이제 천상계라고도 하지.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아가는 겁니다. 따로 뭐 개념 공부하려고 하지만 일단 이거 하나 소중하게 더 알아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실계지, 현실계. 다른 말로 지상계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로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이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적강 모티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적강 하소. 이런 요소 장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경 지식으로 하나 추가로 이제 알아두면 되겠지. 1학년이니까 뭔가 새롭고 재밌지만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근데 문제 풀 때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이 조건만 알고 이제 작품 읽어야 돼. 그럼 재미없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이제 바로 가지 말고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체크하고 가야 돼. 자,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인물 간의 대화 중심 사건. 이게 문제 풀기 전에 대화 좀 이렇게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 그 다음에 외양 묘사. 그 다음에 성격 변화.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은 주로 판소리계 소설에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심리 서술, 인물 간 갈등 표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현재와 과거의 교차 소설 이거는 고전 소설은 별로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은 웬만하면 인물의 성격이 잘 안 변해. 그냥 계속 착한 애는 착하고 나쁜 애는 나쁘지. 그럼 이제 약간 얘는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서 막 인물의 심리를 막 서술하는 건 많진 않아. 보통 현대 소설이 인물의 심리가 많아. 그러니까 일단 느낌적으로 일단 얘는 좀 아닐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대화를 중심. 이거는 고전이고 현대고 웬만하면 대화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가능성이 높지 사실. 그래서 좀 서술상의 특징도 그렇게 체크를 딱 해줘야 돼.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제 바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도대체 언제 지문을 보나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이제 봐야 돼 이제.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게 오답률 이런 게 높아. 그냥 내용 확인하는 건데 이제 등장인물 동그라미 쳐줘야 돼. 김유령 체크해. 그다음 도사. 그러니까 아까 뭐 천사 뭐 이렇게 누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튼 도사. 그러니까 김유령 또 나왔다. 얘가 주인공인 거네. 그다음에 왕시전이니까 이 왕시 또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왕시 오케이 됐어. 오케이 대충 뭐 이런 인물들 나오는구나.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읽는 거야. 지금 방학 때 하는 걸 지금 미리 하는 건데 내신에 들어가니까 한번 잘 보자고. 자, 왕원의 딸 왕시는 얘가 여자구나. 왕시 성이 왕이었구만. 홍간 땅의 김유령을 그럼 얘가 남자겠네. 혼인했다. 맞아. 아까 둘이 결혼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라의 외부의 그럼 얘가 나쁜 놈이겠구나. 늙은 시내에서 이별하게 되네.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만나겠구나.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지. 보기에서 알려줬으니까. 이제 딱 볼게요. 자, 김유정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20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왕실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정보 줬으니까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나라의 노신하가 아까 이제 나쁜 늙은 신하가 나오잖아. 아이고 얘가 궁녀로 들이니 궁녀로 데릴 거 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네. 늘 서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런 게 이제 선 할아버님께서 이러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이게 뭔가 이제 조력자 할 거 아니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럼 문제 해결해 주는 거겠지? 자, 돈 1만 관을 가져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어찌어찌 한 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어볼 수 있어. A라고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내면 A라고 딱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떤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제시했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꿈이 이 꿈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알겠죠? 지금 잘 적고 있어야 돼. 정신 차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자꾸 써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어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귀찮아, 그러니까 힘들지, 졸립지. 그러니까 안 졸리면 왜냐면 죽거든. 내가 졸아야지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졸린 거야. 이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졸, 자꾸 하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잘 들어. 자 그러자 도사가 있다. 그럼 이제 도사가 이제 아까 보기에서 도와준다는 사람 있었잖아, 맞지? 초월적 존재의 힘. 이제 도사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김유영이 말했다.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럼 잠깐만 그냥 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궁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루라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는 김유영이 대답했다.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만 불가능이라. 지금 궁녀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지금 늙은 신하가 데리고 갔는데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하게 살게 된다면 제가 두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두엄이란 건 막 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더러운 거 드신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하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만났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도사가 도와줘서 이제 만났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밑으로 이제 갈게요. 지금 보기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이 됐었어야 돼. 알겠지?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었어? 잘했어. 그 다음 밑으로 가죠. 저때 이 땅에 오라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 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그럼 봐봐.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는 거 이게 뭔가 천상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치면서 그대가 선간에서 그렇지 신선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신성세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지른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인간 세상에 1년만 존이라면 선간의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여 했더니 근데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짐승을 살게 해준다는 거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라는 것 모지러 죄 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는 그 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네. 근데 이 뱀을 살려준다는 거지.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째서 살려주는? 이것도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주려 내었냐? 이 두 가지를 또 저질렀으니 자 3년간 조심하고 4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죄를 지었다는 부분, 도적 살려준 거, 뱀 살려준 거 이래가지고 지금 막 뭐라고 혼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조심하고 4년에 다시 그러면 와라. 4년에 다시 뭐 천상계로 다시 가겠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거 딱 읽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A를 봐주긴 해야 돼. A를 봐줘야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 지금 별거 아닌 얘기인데 3학년 때 가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풀어야 돼. 실제에서 그렇게 풀었어요? 잘했어. 그러면 회유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좀 혼내고 있잖아. 질책하고 있네. 그럼 이제 여기다 통화를 딱 쳐야 돼. 일단 이거는 질책이 맞아. 조언도 아니고 불안함 이거 아니고 아니야. 그럼 딱 보면 사실 B는 안 보더라도 일단 2번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일단 2번이 맞을 것 같아서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일단 얘가 아니고 또 아니고 이렇게 쳐놔야 돼. 그럼 사실 2번이 100% 맞는데 그 B는 예의상 봐주긴 해야 되겠지. 이따가 일단 요거 해놨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일단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일단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모의고사 잘 풀어야 돼. 내신 할 때도. 자, 이러고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자, 김일영이 애달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럴 때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4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된 거지. 그제서야 도사가 김일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될 때까지 있고 새가 굳다나 녹을 때까지 있으되. 약간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너는 돌이나 새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 칭찬을 뭐 해주네.
네게 이뤄질 게 있으리라. 자, 네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살짝 이제 가보는 거야. 보니까 야 너 되게 의지가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했네. 그래서 오케이 2번 맞네 하고서는 33번 2번 딱 체크하고 신나게 막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래야지 대학 갈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봐야 돼 이제. 김인영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적으로 그 중에 100을 던지니 이었고 푸른 의무 사에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제 기현실적 요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 이게 정기적으로 진짜 드러나네. 또 다시 서초 100 던지자 흰 옷 입은 사람. 아유 정기적 요소인가. 뭐 이건 영화를 치면 촥촥 막 나타났겠지만 CG로 막 해가지고 촥촥 맞지? 검은 사람 오고 나머지는 공인도자 새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기미머리가 다녀간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도 말했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가 왕씨도 죽여 오라. 어휴. 그러자 검은 사람이 즉시 유령을 죽여 대령하고 왕씨도 죽여서는 보고했다. 왕씨 죽여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도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자 그러자 살려낸 것이다. 와 이거 비현실적인데 막. 도사가 김유령도 말했다. 네 집에 들어가서 보라.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라고? 자 여기 체크해보세요. 뭐면 조건을 제시한 거야. 조건 혹은 가정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체크 잘해야 돼. 조건과 가정을 제시한 겁니다. 자 유령이 자 청혼하였다. 집이 2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도사가 사람을 왜 이렇게 말했다. 김유령이라 지금 저 집에 들어가도록 해라. 자 있고 서쪽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 아 여기 나오니까 역시 또 전기적 요소가 또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쫙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했었다. 좀 말이 안 되지만 전기적 요소지. 자 들어보니 왕씨가 죽었다면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라고 했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호청하여 수문 아래 묻었다.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게 하나 그 시설을 붙고 오니 슬픈 시가 더 그지없었다.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씨를 묻었다 아래라고 했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가지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지 일해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실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 더 민망해하고 있었다. 자, 이고 천지가 자악하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자 어두워져 심사가 더 아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배경 묘사. 어떤 배경 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비 내리고 하면 안 좋아. 근데 뭔가 날이 개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진짜 짜잔하고 도사가 딱 나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는 지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내신 또 변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김유령이 나아가 뵙고 왕씨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울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괭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지니 이윽고 프로딜 사람이 왔다. 뭐 살려주겠지. 저 귀신 데리고 왕씨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 두고 와라. 그러자 프로딜 놈이 귀신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에 꼬문 사람이 와라.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씨를 알던 종들을 잡아다가 유이국에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을 말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씨의 종들을 다 잡아먹어서 행여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된 것으로 괜히 또 이제 종들이 또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뭐 소문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서러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딱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쭉 계속 대화가 많잖아.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고민하지 말고 1번 이렇게 딱 푸시면 되겠죠. 현재와 과거 교차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맞지? 외양묘사 성격변화 없었어, 맞지? 서술적 게임 넘어와라 뭐 이런 거 딱히 안 보였고, 맞지? 그다음에 갈등 표출 이런 거 심리에서 갈등 표출 있는 거 없었어.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32번 정답은 쉬웠던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진 않았잖아. 그냥 하루만이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쉬워. 1번 이렇게 체크하면 쭉쭉쭉 나오고 그럼 1번 다 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벌써 풀었어. 뭐 금방 다 했네. 34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면 자 정답 이게 몇 번이었죠 여러분? 자 뭐 4번이었죠.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했다는 표현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김유령이 도술을 부린 건 아니잖아. 화산도사가 막 한 거지.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 이건 도사가 초월적 힘을 드러낸 건 맞는데 김유정이 이 사람한테 뭐 빌려가지고 한 건 아니지. 그냥 화산도사가 해결해 준 거니까. 그래서 김유정이 부렸다고 한 게 아니지. 이게 잘못했잖아. 화산도사가 해준 거지. 그래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건 맞지만 김유정이 빌려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김유정이 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조금 헷갈렸거든요. 맞지? 이거 맞췄었어? 이거 틀렸었어? 기억이 안 나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좀 힘들지? 그래서 이게 같이 읽는 게 원래 힘들어. 그래서 성현아 이거 어땠었어? 여기서 다 맞았었어? 여기? 아이고 왜 그랬어? 몇 번이라고 썼어? 5번.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하고 있던데요? 한번 얘기해봐. 어디 서서 뭐 심리는 좀 입겼겠지. 근데 지금 막 도사랑 막 갈등을 해? 그런 건 없잖아. 갈등하고 하는 건 없어.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알겠지? 윤희도 이거 5번이라 썼어? 서현 얘기 됐어? 인물 간에 막 도사랑 막 싸워 막 갑자기 막 아니요 저 그건데요 뭐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 이해됐나요? 괜찮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힘들어도 해야 돼. 자, 이제 그거 한번 볼게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고전시가 나오면 뭐지 하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어땠었어? 그래도 괜찮았나? 고전시가 어땠었어요? 원영아 여기 괜찮았니? 근데 진짜 민영아 촬영하는데 이거 올리기도 그래 이거는 저기 누구야 이거는 우리만한테 보내줘야지. 네, 유튜브에 올리신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릴 것 같아. 이거 지금 촬영 실패야. 이거 공개할 수가 없어.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아. 한국사 같이 듣지 않아? 그때는 어때? 잘 들어? 막 재밌게? 나도 욕 좀 할까 봐. 아이씨, 개 막 이렇게 안 어울리죠? 민혁아 욕 좀 해줘? 이리 와봐. 귀에다 욕 좀 해줄게. 욕하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좋아하네 확실히 욕을. 자 한번 봅시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일단은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시조라고 해요? 이런 거를 아니 좀 촬영 좀 잘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아니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이렇게 좀 적어봐요. 좀 약간 이제 물기가 있어서 여기다 좀 연시조 이렇게 연시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평시조가 여러수 있는 거지. 평시조가 여러수 있으면 연시조예요. 이게 돼 있죠. 사시가 아니고 이게 한 사수가 있네,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맹사성은 세종 때 영의정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세종 때는 뭐 우리나라가 가장 태평성대지. 왜 그래서 야 한국사 얘기한다 민영아. 좀 이리 나와봐. 그래서 여기 이제 세종 때 하니까 태평성 때 하니까 뭔가 다 좋아. 갈등이 없어 별로. 다 좋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시 임금의 은혜로 이게 1학년이라서 임금의 은혜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역시 그냥 군 이게 임금이야. 임금. 그다음에 은혜로다. 은혜. 역시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사실은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사실 돼 있어. 내가 어제 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역군은 이렇게 나와.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울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거야. 알겠지? 역군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적어놔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왜 이렇게 힘들해?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군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이게 반복되거든.
근데 이제 반복되니까 요거 가지고 뭔가 운율을 좀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강조하고 있지. 임금님 감사합니다. 강조하고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이제 사계절이니까 역시 계절이 나옵니다. 이게 계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계절. 자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아이고 흥겹다. 이렇게. 시냇가의 막걸리에 자 쏘가리 안주 이게 쏘가리는 민물고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지금 매운탕 같은 거 해 먹었겠지 어떻게 보면 맞지? 얼마나 좋아. 자 안주로다 이런 거지 영탄쪽 어조라고 적어주세요. 뭐 로다 이건 안주구나 해서 뭔가 이제 신났지 뭐. 자 그러면서 이 몸이 한가한 건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의 어떤 흥, 그 다음에 안주도 먹고 얼마나 좋아. 자 이제 여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또 계절이 드러나죠.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의 일이었다. 역시 또 뭔가 한가롭네. 미더운 강 물결이 미더움은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이야. 미덥지 않다 이런 말 쓰는데 미덥다라는 건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야. 적을까? 믿음직하다. 미더운 강 물결이 보내는 것이 바람이다. 그럼 이제 여름엔 덥잖아. 근데 바람 보내면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강 물결이 이제 바람을 보냈어. 역시 또 영탄쪽 어조지. 이 몸이 서늘하고 그렇지 바람 보니까 강 물결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해. 근데 그게 또 누구 덕이야?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는데 가을 하면은 뭔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풍요로움을 얘기할 때는 좋은 거야. 쓸쓸한 이미지도 있긴 한데 가을은 또 이제 뭔가 풍요롭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막 살쪄 있고 조그만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지는 막 던지는 거야. 이제 낚시하는 거지. 소일하는 거. 약간 이제 금을 던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뭐 진짜 이거는 직업적인 업무가 아니라 약간 일종의 소일이라는 거 쉽게 해서 약간 취미생활 하는 거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막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낚시나 좀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역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죠.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작아없다. 아유 눈이 많이 왔네. 삿갓 비껴쓰고 도롱이 옷을 삼아. 근데 이제 뭐야? 춥지 않아. 겨울에 춥지 않은 게 좋잖아. 그것도 누구 덕이야?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한 거 임금의 은혜. 겨울에 춥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임금.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임금의 은혜에 대한 작품을 얘기한 겁니다. 좀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 임금의 은혜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참고로 또 뭐를 좀 기억해야 되냐면 이연보에 어부사시가가 있어. 단가로 하는 게 낫겠다. 어부단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연계될 만한 게 윤서도지 참 윤서도의 어부사시. 그래서 약간 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1학년 수준에서 만약에 그냥 좀 괜찮게 낸다면은 이렇게 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얘는 자연 친화도 있는데 잘 적어두세요. 이거 이제 외부 지문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연 친화인데 약간 걱정이 있어. 이제 걱정. 나라 걱정이 좀 있어. 근데 나라 걱정을 하려다가 에이 안 해야지. 그러니까 100% 자연 친화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연 친화에다가 나라 걱정 잠깐 했다가 에이 그냥 자연 친화 이렇게. 이건 완전히 자연 몰입. 이거는 완전히 자연 몰입. 자연 친화인데 자연 몰입.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가무사 시간은 자연 친화 플러스 임금 은혜. 이연보는 자연 친화 플러스 약간 임금 걱정, 나라 걱정. 윤선도 어부사 시사는 그냥 자연 신나. 알겠지?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잘 봐도 이번에 문법 위주로 들어가니까 모의고사에서 문학에서 조금 변별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이하게 낼 것 같은데 조금 좀 꼼꼼하게 해두시다. 저번에도 모의고사 들어갔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잠 깨는 얘기 좀 해줘요.
분뇨해서 잠이 벌써 깨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방금 참 속보를 들었죠. 네. 들어봤어요. 들어가죠. 저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잠이 깨죠. 뭔지도 모르겠지만 잠이 안 깨서 준영아 그냥 너무 좋았대요. 차라리 아니야 죽는 것보다 아니 죽지는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했어. 들으면 이름 바뀐다고 했는데 능력 차라리 죽었으면 바뀌었겠는데 죽진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 에이, 그 학교가 이상해 맞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 뭐뭐 있을 것 같아. 살인. 살인, 최악의 살인, 자살 맞죠? 자살. 그다음에 학교 폭력은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 시험지 빼돌렸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시험지 빼돌리기 낫지. 쌤이 학생을 때렸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때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쪽 색깔에 예? 네. 아무튼 그래 갑자기 잠이 깨죠. 관심을 좀 많이 갖네. 쉬는 시간에 알려주면 쉬는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은 그냥 끝난 촬영이에요. 공용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유 참 어수선하네요. 에이구 상충곡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것만 하고 좀 쉽게 알겠지? 쉰다는 얘기만 해도 잠이 깨잖아, 맞지? 근데 나는 간만에 좀 수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하고 신났는데 여러분들은 힘들지? 수시로 가야 돼. 정시로 가면 이런 거 30작품은 공부해야 돼. 수능 대비할 때. 근데 수시로 꼭 가 열심히 해서 힘들어 좀 참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알겠지? 그 저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 중에 육군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어. 걔가 육모 때 고3인데 육모 때 1등급, 구모 때 1등급, 수능 때 1등급. 약간 국어 신이야. 그래서 수학도 좀 잘했는데 뭐 아무튼 영어가 좀 약했어. 그래서 영어가 3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잘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갔어. 갔는데 좀 적응할 때까지 적응해봐라 했는데 좀 다니다가 이번에 의대 정원도 되고 하니까 자퇴를 한 거야. 수능 다시 보려고. 그래서 자퇴했는데 육모를 이번에 봤는데 이번에 2등급 나왔어. 맨날 1등급 나왔고. 그래서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나요? 지금 자퇴까지 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아직 괜찮다.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 친구도 살면서 내가 2등급 맞아본 적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는 이게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이게 변수가 많아. 국어 수능은. 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시험 당일 아침 8시 40분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오만 가지 이게 별의별 긴장이 최고조잖아. 그러니까 이때 긴장이 최고조로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수학표를 좀 가라앉거든. 점심 먹고 좀 더 가라앉고 이때부터 그냥 히히히 하면서 수능이 끝나. 요 피크 찍을 때 국어를 본단 말이야. 심지어 박동수가. 그러니까 이거 글이 막 읽히냐고 막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려고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모의고사 할 때 바짝 좀 하고 좀 그렇게 해봐. 그리고 이왕이면 최저 맞추는 느낌으로 수능을 보는 게 좋잖아. 그걸로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유나 수능이 낫겠어? 수시가 낫겠어? 수시가 낫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물론 이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랑 경쟁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약간 이제 모의고사는 비장의 카드처럼 조금 잘 뒷주머니에 잘 집어넣고 좀 내가 내신 안 좋아도 난 그래도 모의고사 1, 2등 나오거든? 뭐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고 인생을 좌우하진 않잖아. 근데 조금 잘해주면 좋긴 하지. 그러니까 방학 때는 또 바짝 해야 돼. 또 모의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왜 이렇게 못 봤지? 하면서 모의고사 공부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이제 내신에 총력을 다해야 돼. 근데 내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 모의고사 연습도 좀 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이건 일단 가사야. 자, 가사. 시조보다 많이 길지? 자, 가사고 이건 이제 사대부가 지은 최초의 가사라고 해요. 사대부 가사. 보통 이제 사대부 가사들은 주로 비슷해. 자연 친화가 많아. 자연 친화. 주제가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 그냥 자연 친화가 맞아요. 많아요. 이제 한번 이제 보자고.
자, 이복에 사람들아 이렇게 자, 사람들아 부르는 거잖아. 이런 거 이제 조사 중에 호격조사라고 해. 저 누굴 불렀지? 그럼 이런 걸 이제 청자라고 하는 거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하면 듣는 이는 청자는 이게 청자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 그럼 이제 명시적 청자라고 해. 이렇게. 자, 산수 구경 가자꾸나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네. 자연하네. 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쉬워.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요. 이런 거 이제 조사가 비슷하잖아. 똑같네.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대꾸법이 쓰였다고 좀 해봐. 이렇게. 대꾸법이 뭐예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이렇게 앞뒤로 짝을 이루고 있어. 그럼 오케이 대꾸법. 그럼 이제 알 수 있겠네.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요. 이렇게 똑같고 오케이 비슷하네. 대꾸 이렇게. 그럼 뭔가 이제 대꾸법이 있으면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니까 혹시 또 이제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1학년 때는 어려운데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쉬워. 지금 어려운데 이제 내년에는 내가 이런 설명하면 아유 뭐 자꾸 쉬운 거 설명해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좀 건방져가지고 이제 아니 선생님 됐어요 이제 문제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다고 이제 지금 니들 도하고 2학년 선배들이 그래. 다 1, 2등 나오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됐어 이제 나 알아요. 자료나 주세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질문 몇 개 딱 하고 시험 보면 한 개 틀리고 다 맞고 이래. 니들도 내년에 그렇게 돼. 지금만 좀 고생해. 알겠지? 자 보세요.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이제 술 나오는 거예요. 술. 근데 이제 술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막 좀 근심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건데 여기 딱 봐도 지금 신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술은 뭔가 이제 흥겨운 거지. 그렇지? 자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 가지 꺾어서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해서 막 마시는 거야. 얼마나 이 흥치가 있어, 맞지? 자 화풍이 자 바람이 이제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자 바람이 이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이제 청양은 잔해지고 약간 고전 시가에서 이걸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향기가 떨어진 거잖아. 향기가 떨어진 거니까 이건 후각이고 떨어진 건 시각이잖아, 맞지? 잔에 떨어진 건. 그래서 우선 공감도 심상이 쓰였어. 이거는 좀 잘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도 내가 볼 때는 사실 산문보다 운문이 많이 내는데 이거 좀 향수할 때도 공감심사 배웠는데 한번 또 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공감심사. 그래서 뭐겠어? 후각의 시각화. 후각의 시각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팔짱 끼고 건방지게 구경하지 말고. 자 낙홍은 오세진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라. 자 아이를 시켜서 조금 약간 자기가 갔다 올 줄 알았는데 아이를 시켜가지고 주가에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짓고 아이는 술독 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소일거리 하는 아이겠지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술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미음은 뭐예요? 시냇가에 간 거야 이제. 이제 시냇가에 혼자 갔어. 시냇가에 지금 혼자 갔어.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될까 이러면 혼자 있으니까 왠지 외로워 이렇게 할 수 있지. 화자는 혼자라서 외롭다. 아니야. 그래서 이걸 오답을 많이 내. 혼자라고 외로워? 혼자도 좋을 수도 있잖아. 한적하니. 물론 이제 외로울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문학에서 혼자면 외로운 게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안 외로워. 알겠지? 외로운 게 아니야. 왜 그런지 볼게. 모래밭 말고 물에 차를 실어 술 부어. 맑은 물을 부어보니 떠오는 것이 보화로다. 복숭아고 내려오고 무릉이 가깝구나. 신난 거야. 무릉이 가깝다는 건 여기 무릉도원을 얘기해. 무릉도원. 이상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이상세계랑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 산이 거긴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제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 꽃을 붙들고 약간 좀 이상하긴 하다. 꽃 들고 막 이렇게 띵동을 이렇게 삼동으로 올라. 이게 좀 많이 잘렸네. 좀 중량이 많이 됐어. 구름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있네. 우리 산 올라가면 쫙 마을 보이잖아? 그거야.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자, 뭐뭐 듯 하니까 지기법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또 공부하고. 엊그제 검은 들판. 겨울에는 검은 들판이었을 거 아니야. 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춘곡이거든. 봄이 온 거야. 봄빛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나와.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뭐 이런 분들은 돈 많은 거, 그다음 뭐 명예 이런 거 관심 없으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부귀를 꺼리는 건데 내가 주체였는데 지금 객체랑 바꾼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체랑 객체를 바꿔서 표현한다. 주객 전도.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건데 마치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리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주객 전도라고 해.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주고. 천풍 병월 외에 어떤 것이 있을고 없다는 얘기지. 그거 말고는 충분해. 서리적인 표현. 단표 누항의 허튼 생각. 허튼 생각이 굳이 따진다면 그 부귀나 뭐 공방이겠지. 아모타 백년 생각이 이만하면 어떤가? 이만하면 만족한다. 역시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했다. 그래서 뭐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나지. 이렇게 안분지족의 자세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됐는데. 네.